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을 읽는 남자 이주호 앵커입니다. 요즘 날이 너무 많이 추워졌죠. 예, 많이 추워요. 날이 추워지다 보니까 요즘에 난방도 좀 많이 켜고요. 요즘에 그것도 검색하게 되더라고요. 그 전열기 있잖아요. 전열기. 좀 뭔가 따뜻하게 할 수 있을 방법 없을까? 막 다리도 좀 시렵고. 보일러를 트시죠? 이게 집에서는 보일러 틀면 되는데 회사나 이런 데서 네. 물론 이제 위에서 공기가 내려오긴 하는데 따뜻한 공기 있는데 그 다리가 그렇게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매번 겨울마다 전열기를 많이 틀잖아요. 전열기 딱 코드 꽂아서 예. 얼마나 좋습니까? 전기를 사용해서 뭔가를 에너지를 만드는 것 중에 네. 예를 들어 선풍기는 이제 바람을 만들고 동력을 만들잖아요. 네네. 뭐 자동차도 동력을 만들고. 네. 근데 제일 효율이 떨어지는 게 열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오. 그러니까 일단 얘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셔도 네. 예를 들어서 가스 보일러를 쓴다. 네. 그럼 가스를 바로 열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스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열을 만든다. 그러네. 저희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예. 사실 그냥 날씨가 추워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이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죠. 예. 뭡니까? 전기요금 얘기하려고 그런 건데 민감해요. 우리 또 취임 이후에 줄곧 외치셨던 전기요금 인상 김종갑 사장님, 네. 우리 한전 사장님인데 이분의 명언이 있죠. 자기는 두부장수다.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입을 해서 네. 콩을 사서 네. 수입 콩을 사가지고 두부를 만드는데 네. 수입 콩값은 올랐는데 두부값은 안 올랐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너무 이게 두부가 싸져서 네네. 콩값에 비해서 너무 싸져갖고 적자가 심하다. 뭐 이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얘기인데 그 한 단락은 이거고 네. 두 번째 단락은 뭐냐면은 두부값이 너무 싸지니까 옛날에 콩 먹던 사람들 네. 이 굳이 두부를 먹더라. 가스보일러 쓰던 사람들이 그쵸. 전열기를 쓰더라. 예, 네. 그런 거죠. 네네. 그게 이제 콩에서 두부로 바뀌면은 아무래도 영양소가 조금 줄어들잖아요. 원래 있는 재료보다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재료를 모으는데도 또 두부를 가공하는데도 뭔가 또 이렇게 그럼요. 돈이 들어가고. 네. 그래갖고 이제 콩을 먹던 사람들은 그냥 콩을 먹으면 되는데 네. 굳이 두부를 먹어서 더 비효율적인 게 발생하더라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이번에는 전기요금 특례 할인 제도를 다 폐지하겠다라는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서 또 불씨를 당겼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얘기가 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기요금을 또 인상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 그러니까요. 라는 느낌을 확 주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그 얘기가 끝나고서 이거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던 건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성현모 산업부 장관, 그 한전의 주무부서죠. 그렇죠. 주무부처 장관이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일괄 폐지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김종갑 사장의 말을 거의 정면으로 반박한 거네요. 그쵸. 네. 그리고 김종화 사장 얘기는 이제 뭐 자기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뭐 일괄 폐지를 하겠다는 논의는 정부하고 논의해봐야 되는 거다. 네네. 그리고 일괄 폐지라는 게 원래 그 특례 할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특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요금을 할인해 주도록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면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를 기한이 다 돼서 이렇게 종료를 하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그러네요. 네. 얘기를 했는데 원래 안 주던 거를 주게 만드는 거 어려워요. 우리 네. 입장에서 네네. 누가 이제 나한테 안 주고 있는데 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원래 안 주던 사람이 안 주면은 뭐 어쩔 수 없어. 네네. 그건 그냥 그렇죠. 근데 주던 거 뺏으면 화가 나요. 이거 화가 난단 말이지. 네. 그리고 특례 할인이라는 건 뭔가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런 목적으로 너한테 할인을 내주는 이유가 있어. 라는 건데 그러면 대부분 좀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거를 얘 일몰 됐으니까 시간 됐으니까 이제 그만 할게요. 라고 받아들이지 않죠. 왜 내 정기값을 올려 이렇게 되는 네네. 거지. 그렇죠.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계속 연장을 하다 보니 그냥 뭐 특례 할인을 받던 사람은 내가 뭐 이게 특례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 그분들도 나는 전기료 많이 내는데라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네. 할인 받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네네. 그냥 뭐 전기료 많이 냈었다 나도. 그런데 이걸 더 올린다. 네. 이러니까 좀 화가 날 화가 건데. 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가지고 원래 세금 올려서 나라 망하는 거 아시죠? 밀란 네네. 나고 막 맞아요. 그래갖고 네. 굉장히 저항이 세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요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요금을 내는 건데 전기세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준조세처럼 여기죠. 예, 세금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게 뭔가 여론이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송영무 장관이 빨리 이걸 진화를 시키려고 한 거예요. 아, 딱 그림이 보이네요. 네. 네. 그럼 이번에 나왔던 그 특례 제도가 뭐냐? 그러니까 김종갑 사장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건지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얘기를 그냥 개별로 보면 좀 이해가 가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한 10여 종의 특례 할인 제도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제일 그 규모가 큰 게 적게 쓰는 사람에 대한 할인 제도예요. 적게 쓰는 사람에 대한 할인 제도. 그 실제로 그 할인을 받는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아, 고소득인데 혼자 살다 보니까 낮 시간에 집을 비워서 그렇죠. 전기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 사람들. 맞벌이 부부에 아, 그렇죠, 그렇죠. 또 네네. 밥도 나가서 사 먹고 아, 네네. 아, 그럼 전기 쓸 일 거의 없죠. 전기 쓸 일이 밥솥도 거의 안 하고.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기를 적게 사 뭐 강남 타워 팰리스 막 비중 엄청 높고 막 네. 그러니까 여기에 나가는 그 비용이 너무 크다. 아, 그러네요. 새어나가는 돈이네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는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제 네네.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올해 이슈가 되는 게 올해 말에 전기차 특례 할인 제도가 일몰이 돼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가 2016년에 처음에 이제 그 할인 제도가 시작이 됐는데 네. 그 당시에 충전 인프라도 너무 부족하고 네. 전기차 가격은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기차를 안 산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전기 요금을 좀 할인을 해주겠다. 음. 그러니까 전기차 용으로 하는 요금을 할인을 해주겠다고 네네. 해서 이게 5년 기한으로 잡아놨어요. 그게 올해 말이에요. 16, 17, 18, 19, 20. 그럼 올해 말에 이제 일몰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 이후에 달라진 게 있다면 두 가지가 달라졌죠. 하나는 전기 충전소가 많이 보급이 됐어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 더 보급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전기차가 엄청 많아졌어요. 많아졌죠. 그러면은 전기차가 많아졌다는 거는 할인을 해줘야 되는 그 금액도 엄청나게 커진 거죠. 아, 그런데 옛날에 한두 대 있을 때랑 예, 예. 지금은 막 이렇게 많으니까 할인 금액이 엄청 커지네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이 기존 휘발유차를 쓰는 거에 비해서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싼 네네. 거죠. 그리고 특례 할인이 없어진다고 해도 한 절반 이하예요. 휘발유 값에. 아, 그래도 네.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 요금을 부담하는 것까지는 좀 전기차에 그래도 유인이 남지 않냐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도 좀 어느 정도 납득이 가지 않으세요? 돼요, 돼요. 네, 돼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할인 제도의 대상이 되는 게 정책 목적을 달성을 했다면 네. 그러면 좀 일모를 시켜서 좀 전기 요금을 현실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네.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한전은 상장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지 정책은 나라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복지를 위해서 저출산 정책을 위해서 저희도 그거 받고 있는데 네. 애가 둘인 집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 할인해주겠다. 네. 그거는 왜 그 저출산 정책의 부담을 한국전력이 가져가야 한국전력이라는 회사가 가져가야 되느냐. 되냐. 아무리 공기업이라고는 하지만. 네. 근데 이게 복지 정책이라는 거는 이제 나라가 복지를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렇죠. 상장사가 자기 이익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렇죠. 안 되죠. 그래서 네. 차라리 그럴 거는 그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복지 정책을 쓸 때 이게 단계를 몇 개 거치게 되면은 네. 원하는 수요층에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되게 부잣집인데 애가 셋이야. 그럼 들어가야죠. 그러면은 복지 정책을 줄 거냐 말 거냐. 아, 복지 정책은 안 들어가는데 요금으로 치자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금에서는 할인을 해주잖아요. 네네. 애가 있으니까. 네. 그럼 여기서 정말 정밀하게 간다면 차라리 그 좀 어느 정도 소득 이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느니 네. 그 돈을 가지고 진짜 힘들게 사는데 한 명 키우는 사람한테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뭐 다른 이유를 쓸 수 있잖아요. 네네. 뭐 차라리 바우처를 지급하는 게 낫지 않겠냐. 바우처는 정부에서 지급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쵸. 네. 차라리 한전에서 뭐 다른 명목으로 돈을 더 받아가든지 네네. 그리고 그 돈을 정부에서 가져가서 정말 그 정책 목적에 아. 필요한 곳에 지원하라는 게 낫지 않겠냐. 네, 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특례 할인으로 나가는 돈이 한 4천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많이 나가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꽤 나가요. 네. 그리고 여기에 맞물려 있는 전기요금 관련한 게 세 가지 층위로 구성이 되는데 네. 제일 낮은 층위의 문제는 한국전력의 적자예요. 그렇죠. 그게 제일 낮은 층이에요. 예, 예. 어, 근데 사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야, 니네가 경영을 잘못해서 적자가 놓고 네네. 그냥 요금 올리면 땡이야? 맞아요. 야, 그럼 이전에 니네 돈 많이 벌 땐 요금 깎아줬어? 그것도 아니잖아. 뭐 이런 네네. 식의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 네. 일단 한전의 적자 상황을 보면은 2015년, 16년에 한전이 연간 10조에서 12조를 벌었어요.
많이 벌었네요. 엄청 벌었어요. 어. 그리고 작년에 적자로 덜었었는데 10조라는 이익이 한 번에 날아갔고 아. 올해는 상반기에만 1조 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전력의 적자를 보는 거는 단순하게 기업의 문제로 보기엔 좀 어려운 게 네네. 한전을 망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안 되죠. 그러면 한전이 적자를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누군가 돈을 내서 이 회사를 메워야 되는데 결국 세금으로 들어가게 될 그렇겠죠.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전기 요금을 정상화시키거나 합리화를 시켜서 어느 정도 적자폭을 줄여주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네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전이 왜 적자를 받냐? 그러니까요. 깔끔하게 유가예요, 일단. 네. 그러니까 유가가 높으면은 이렇게 원가가 비싸지니까 요금 문제가 생기는 거고 적자가 네네. 생기는 거고 네. 이전에 뭐 한전이 흑자 많이 볼 때는 뭐 유가가 뭐 40달러, 30달러 뭐 이럴 때고 2015년, 2016년 네. 예. 네. 유가 이후 최근에 적자를 봤던 거는 뭐 70달러, 80달러 할 때니까 이게 또 적자를 보는 거고 네네. 그냥 깔끔하게 유가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유가 연동 요금제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네. 얘기가 좀 하나 나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요금 체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의 문제인데 네. 어떻게 하면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가 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파리 기후 협약 이후에 뭐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 환경 규제 문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전반적인 뭐 미세먼지라든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제일 나쁜 거는 쓰지 마거든요. 전기 쓰지 마. 쓰지 마. 막 네. 다이어트 할 때 밥 먹지 마. 막 네네. 이런 거 싫잖아요, 네, 우리. 그럼요. 뭐, 안 되죠. 야, 너 회장님,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 제일 미울 때가 뭐예요? 월급 안 주면 이거 정말 밉잖아요. 네. 그럴 때 그러면은 제일 덜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것도 비슷하거든요. 네네. 그럼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것 중에 제일 그나마 덜 힘든 방법이 효율 높이. 효율이거든요. 기술 높여서 효율 높이는 거. 네. 그죠? 똑같이 쓰는데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거. 이게 네. 효율이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 명동에서 네. 이렇게 뭐 문을 다 열어놓고 네. 에어컨을 틀어놓고 네. 이러는 거를 예전에 한번 규제를 하려고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더니 이게 뭐 결국 돌아다니면서 문 닫으세요 뭐 네, 그러면서 뭐 맞아요. 문 열면 안 됩니다 해서 뭐 거기 돌아다니면서 구청 직원들이 지적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네. 욕 바가지로 먹고 구청 직원 없으면 다시 열어놓고 막 그러면서 네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전기 요금을 올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기 요금이 부담스러우니까 우리가 열지 말아야지. 네네. 우리가 알고 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가격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김종갑 사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굳이 고추를 전기로 말려야 되겠냐. 고추를 전기로 왜 말려요? 고춧가루 만들려고.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네.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제가 이건 업계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네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고추를 사서 네. 한국으로 이제 고춧가루로 들어오는데 네. 고춧가루로 들어오면은 일단 고추가 부피가 좀 있고 그쵸. 수분이 있기 때문에 무게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말려서 가루를 내서 돌아오면 부피도 작고 네. 무게도 떨어지고 그럼요. 해서 물류비가 굉장히 적게 든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양을 똑같은 금액으로 훨씬 더 많은 양을 수입할 수 있고. 그쵸. 네. 근데 중국보다 우리나라 전기료가 너무 싼 거야. 그래서요? 그래서 고추를 그대로 수입을 해온 그 다음에 무거운 걸. 예, 수입을 해와서 여기서 전기로 말린다는 거예요. 말려서 고춧가루를 만든다는 거야. 그게 더 싸다고요? 예, 전기료 덕분에? 예. 이야. 근데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전기를 안 쓴 거고 네. 한국에서는 전기를 씀으로써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약간 이게 전기 요금이 비싸다라고 얘기하지만 원가에 비해서는 다 낮은 수준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산업용이든 개인용이든 다 상관없이 낮아요. 네. 근데 그 낮은 부분들을 이제 감수해 가면서 우리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게 뭔가 일종의 베네핏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네네. 우리 국민들 좀 편하게 그렇죠. 지내게 하려고. 네. 굳이 고추를 들고 들어와서 전기료 싸다고. 네네. 근데 그 전기 좀 아껴보겠다고 전기로 인해서 생겨나는 뭔가 배기가스라든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네네. 그거 좀 전기 싸다고 여기 와서 일해버리면 뭐가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걔네들이 중국에서 말려갖고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나라 전기료가 비싸야죠. 그러니까 최소한 고추 말리는 전기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농업용인데 네네. 그러니까 정말 영세 농민들 정말 힘들게 사는 농민들 전기료를 깎겠다는 게 아니고 아니 최소한 중국에서 고춧가루를 안 갖고 와서 여기서 말리는 사람 정도는 네. 좀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지 네네. 않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원가율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그 원가 회수율 네. 얼마를 들여서 전기를 만들었는데 전기요금으로 받은 돈은 얼마더라라고 네. 하면은 일단 주택용은 90%입니다. 원가 회수율이 높네요. 꽤 높은데 어쨌든 10% 정도 적자를 보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산업용은 98%예요. 아, 산업용 비싸게 받는군요. 우리 맨날 그 요금 문제가 아니고 네. 원가 문제니까.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산업용은 좀 더 고압 전선을 통해서 더 많은 양의 전기를 보내고 하기 때문에 일반용보다 원가가 좀 싸긴 해요. 아, 네. 그리고 네. 야, 저 큰 공장에서 전기 다 쓰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네네. 큰 공장 만들 때는 발전 설비를 자기가 갖춰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네. 어쨌든 산업용 전기에 대한 불만 때문에 뭔가 요금이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네. 어쨌든 지금 한 98% 정도 되고 농사용은 35%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농사용은 전기에 보조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의미처럼 해석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야, 전기료 그냥 현실화 시키고 네. 가스 보일러 만드는 돈 다 대줄게요. 한전에서 네. 그게 낫겠네요. 막 이런 심지어 가스 보일러보다 훨씬 더 비싼 아, 지열, 그거 해줘도 남아요. 이거에. 재생에너지 지열 해줄 테니까 지열 아. 만드는데 보조해 줄 테니까 좀 농사요금 좀 어떻게 해보자. 네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 농사용이 얼마나 그 호당 네. 개인 호당 얼마나 받아갔는지라고 봤을 때 100kWh 미만. 그러니까 전기를 적게 쓰는 농민이죠. 네네. 뭐 농사를 뭐 크게 짓지 않는 농민이겠죠. 호당 지원액이 4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1000kW 이상 네. 이 정도면은 거의 공장형으로 네. 전기를 사용하고 계신 그런 농가인데 지원액이 100만, 1000만 원, 2억 5천. 그러니까 이제 전기 적게 쓰는 농민들한테 가는 지원금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 차원의 문제는 이거는 조금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효율 산업 발전, 뭐예요 그게? 에너지 효율 산업 발전. 에너지 효율 산업 발전.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네. 그 시트. 시트. 아, 창문 시트. 베란다 네네네네. 시트. 베란다에다가 에어컨을 틀 때 에어컨을 틀거나 난방을 할 때 거기다 단열 시트를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네. 이게 그 덜 춥고 덜 더워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에어컨을 조금 더 덜 쓰거나 아니면 보일러를 좀 덜 써도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효율적이죠. 네. 에너지를 덜 써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시트 값이 엄청 비싸. 진짜요? 그럼 안 쓰잖아요. 안 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만약에 전기료가 만약에 비싸다 그러면은 네. 나는 단열 시트를 사서 붙일 거예요. 네. 근데 전기료가 너무 싸면 단열 시트를 붙였을 때 내가 이익이 없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도 단열 시트 사업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냐면은 태양광 전기, 태양광 산업을 막 발전을 시켜가지고 네. 태양광으로 전력을 생산하는데 태양광 전력은 이 석탄 전력보다 비쌀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태양광을 아무리 개발을 해봐야 석탄 발전을 통해서 생겨나는 전기료가 너무 싸기 때문에 네. 태양광 설비 비용을 못 뽑는다는 거예요. 네네. 이거를 뭐 태양광 설비를 고도화 시켜가지고 야 여기서 옛날에 전기가 100이 나왔는데 전기가 이제 120이 나오는 태양광 설비를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네네. 라고 했는데 전기 20% 더 나오는데 태양광 설비는 50만 원 줘야 돼. 네. 그러면 야 그럼 야 뭐하러 그거 하냐? 네. 야 차라리 20만 원 안 쓰고 말지. 왜 그쵸. 20만 원 벌기 때문에 내가 50만 원 벌어야 돼? 야, 50만 원 써야 돼? 네네.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요금 체계를 어떻게 맞춰주느냐에 따라서 음. 나머지 산업군들이 전기요금이 정해진 그 BEP 선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에너지 효율부터 해서 재생에너지부터 해가지고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나머지 파생되는 그런 그런 산업들이 낮은 전기료 안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렇겠네요. 그럼 이 불가능을 어떻게 지금 맞추고 있냐? 나라에서 보조금을 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죠. 아, 네.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으로 나와서 전기가 이만큼이 나오는데 네. 실제 전기료는 이만큼밖에 안 돼요. 네네. 그럼 누가 태양광을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 갭을 보조금으로. 정부 보조금으로 메워주는 거예요. 네. 근데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네. 태양광으로 생겨나는 요금보다 좀 더 비싸. 네네. 그러면 자기가 민간 사업을 하더라도 보조금을 안 받아도
이 전기를 팔아서 자기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은 효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손익분기점이 또 금방 빨리 다가오니까요. 그리고 태양광 산업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정부 예산을 굳이 쓰지 않고도 어,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확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럼 이 산업들이 결국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인식이 좀 낮은데 네.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산업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거리낌을 갖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친환경을 위해서 이 정도 더 돈을 쓸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네네. 야 여기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기업이야 그래서 난 이 물건 안 쓸래 아,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리백이라는 거 우리가 가끔 얘기했었는데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에서 뿜어나는 매연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네. 자동차를 생산하는 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이게 아리백인데 예를 들어서 BMW 같은 데가 이제 아리백 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자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만약에 한국 배터리를 받으면은 네.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갖다 달라 라는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구한다는 거죠. 요구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배터리 사업자예요. 저희 배터리 효율 되게 좋아요. 근데 미세먼지 배출은 조금 많은데 네. 이 효율 진짜 좋아요. BMW 저랑 계약하시죠라고 하면 BMW에서 우리 못해요. 아리백이 우리 하는 아리백 때문에 아, 안 못합니다. 아,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나가면은 이게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고 나면은 탄소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탄소세. 예. 네. 예를 들어서 유럽 지역에서 아리백이 어느 정도 전착이 돼가지고 네. 그 자기네 자동차 회사들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 음. 그러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이 정도 안 되는 기업이 여기다 물건을 팔 때는 세금을 붙이는 거야. 탄소세 이렇게. 네. 그럼 친환경 자동차가 더 비싸잖아요. 네. 그럼 안 친환경 자동차가 싸면 네. 그 가격을 탄소세로 내어버리는 거예요. 비싸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게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 카마로, 네. GM 카마로 이런 거 1억 한 3, 4천해요. 정말요? 엄청 비싸. 우리나라에서 한 5천, 6천 하죠. 네, 6천 정도? 네. 네. 그게 한 1억 한 3천해요. 와. 그리고 모델 S, 테슬라 네. 모델 S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한 1억 한 2, 3천 네. 하잖아요. 그거 7, 8천만 원해요. 그게 세금으로 가격을 맞추게 돼서 네. 그렇게 된. 그래가지고 노르웨이에서는 전기차가 쌉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네. 근데 만약에 이 상황을 우리나라가 그런 산업이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아니 이걸 사용하는 자동차든 뭐 아리백이든 이런 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가 네. 글로벌 스탠다드는 분명히 아리백을 향해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 산업군에서 자신감이 생기면 글로벌한 주도권을 스탠다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야, 우리 이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러운 네. 놈들에게 세금을 매기겠다. 네. 그러면 이게 일종의 관세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그 시대에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런 산업들을 미리 연구 개발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전기요금이 너무 싼 상황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공간에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공장도 뭐 90% 이상 원가회수 된다고 하지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기로 이런 거 있어요. 전기로. 그 전기로? 철강 회사의 전기로. 네네네. 쇠를 녹이는데 전기로 막 열을 내 가지고 그걸 막 녹여. 이게 약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라고.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할 거냐. 그 요금을 조금 만져주면은 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거는 차라리 이 돈이면 여기서 전기료가 이만큼 올라갔으면 우리가 이 공장 설비를 10년 동안 쓸 거다. 네. 그러면은 우리 전기 이제 그만 써야 되겠다. 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산업을 육성해서 국가의 경제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차원. 네. 이게 이제 한 3차원 정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전기 요금을 인상하게 된다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욕을 하기 마련이지만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 요금에 대한 어떤 개편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는 이런 측면들을 모두 다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좀 봐야 된다는 얘기겠네요. 예, 그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전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다. 네. 야, 내가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우리 지붕에다가 태양광 패널 깔고 그렇죠. 내가 쓴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제로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네. 이거는 좀 극단적인 얘기긴 네, 해요. 네.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은 지금은 특례 할인 받던 거 중에 정책 목적을 잃어버린 것 정도라도 조금 정리를 하자. 그리고 요금 체계를 개편을 해가지고 좀 그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에너지들을 좀 더 효율화시키자. 이 정도 수준의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그 논란이 되기 시작했었던 한전의 요금 체계 개편. 요금 인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요금 체계 개편으로 저희가 명명을 할게요. 개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